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식물 기반 단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3학년 1반 9번 이정임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목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자면, 일단은 단백제품의 정의에 대해서, 식물 기반 단백제품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술이 개발된 배경, 그리고 단백 소재 원료의 종류, 그리고 분리 체계, 그리고 특징,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발효 기술에 대한 소개를 이런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식물 기반 단백제품이란 무엇일까요? 일단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식물에서 유래한 단백질을 이용하여 축산식품,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불고기용 콩고기 같은 그런 고기와 유사한 형태나 맛이 나도록 제조하여 제품화하는 기술이 접목된 제품입니다. 식물 기반 단백질을 활용하는 식품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단백질 시장의 87.2%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그런 평소에 먹는 그런 고기 제품들 뒤쪽에 살펴보시면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성분이 몇 퍼센트 들어가 있는지 볼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은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물론 다른 대체 단백질 식품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식용곤충과 배양육이 있는데, 식용곤충은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이름에서도 딱 느낄 수 있다시피 굉장히 먹기에 살짝 거부감이 들죠. 그리고 배양육은 식용과 유사한 모사가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긴 하지만 윤리적과 안정성으로 아직 해결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의 개발 배경이 무엇이냐? 다양한 소비자의 가치 소비 및 수요 충족, 그리고 축산 식량 능력이 포화되면서 식량 안보 문제가 생겼고, 이것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조류독감이나 그런 동물 감염병과 같은 것으로 그 닭고기나 계란, 그리고 돼지고기의 가격이 갑자기 폭등하거나 그랬었죠. 그래서 이처럼 동물 감염병으로 인한 관련 식품 수출 규제 등의 이슈 등으로 대체 단백질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성 단백 소재를 사용 시 에너지 소비, 온실가스 배출량, 토지 사용량 등에서 이점을 보유하는데, 소나 돼지 같은 축산 그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환경 오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 어디선가 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기관에서 나온 이런 그래프를 봤을 때 2040년만 해도 저희가 지금 평소에 먹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돼지고기나 닭고기 이런 것들은 40%로 줄어들고, 그리고 배양육과 식물성 단백 소재가 지금 각각 25%와 3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앞으로는 이쪽으로 조금 더 바뀌어나갈 가능성이 좀 높고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좀 시간을 바꿔가면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단백질 생산 기반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식물성 단백 소재 원료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상 모든 식물성 단백질은 용료 대용으로서의 가치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범용성, 효율성, 가공적성에 있어 종류가 한정이 되는데,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은 곡물류, 콩류, 씨앗, 견과류, 줄기식물 등에서 단백질을 추출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뭐냐 하면 저기 위에 있는 것처럼 대두, 완두, 밀, 감자, 녹두, 쌀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대두 단백질과 완두 단백질이 정말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 식물성 단백 소재로부터 어떤 식으로 단백질을 만드냐 하면 단백질을 분리하고 농축을 해요. 그 다음에 지방과 탄수화물, 미량 원소를 제거해서 90% 이상의 단백질을 함유한 원료로 가공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제 식물성 단백 소재의 분류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백질은 이렇게 분류되는 기준이 크게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와봤는데, 일단은 가수분해했을 때의 생성물 조성에 따라서 단순 단백질, 복합 단백질, 유도 단백질 등으로 나뉘고요. 그리고 이 단백질의 구조적인 특성에 의해서 단순 단백질, 구성 단백질, 넉 단백질, 무질소 단백질, 흡유 단백질 등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여기 구조적인 특성부터 나왔던 구성 단백질, 이게 식물성 단백질의 대부분이 이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단백질의 용해도를 기반으로 알부민, 글로불린, 프로라민 등으로 나눠지는데, 대표적인 예시로 두 가지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대두 단백질.
대두 단백질도 앞서 말했다시피 식물 단백질로 대부분 부상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타 콘글리시닌과 글리시닌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 분류 대두 단백은 앞에 말했던 그 대두 단백질의 종류 중 하나인데요. 이 단백질은 콩을 가장 많이 정제한 단백질로서 대두에 포함된 식용성 다당류와 올리고당이 모두 제거되어서 90% 이상의 높은 단백질 함유량을 자랑하고요. 다른 정제 단백질에 비해서 지방과 수분의 결합력을 강화하는 작용이 뛰어납니다. 그 다음은 쌀 단백질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얘는 대부분이 구형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 글루테린, 글로불린, 알부민, 프로라민 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 소재의 특징입니다. 일단 식물성 단백질은 대부분 섬유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일단 뭔가 첫 번째 사진 그 불고기형 콩기만 봤을 때도 굉장히 뭔가 약간 고기와는 조금 사뭇 다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죠. 이처럼 섬유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근육 단백질과 유사한 식감을 내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출 성형, 효소적 중화파를 통해서 육류와 유사한 조직감을 형성 그리고 식물 단백질의 재구성을 통해서 기존 육류 단백질 제품과 유사한 형태로 제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앞서 말했던 그 주원료에 따른 그런 소재의 특성인데 이런 식으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앞서 제일 많이 사용된다고 했던 대두와 완두 단백질과 쌀 단백질을 한번 설명을 대충 드려보자면 일단 대두와 완두 단백질은 압출 성형 또는 가열 과정 중 침정, 결화 또는 조직화가 진행이 되고 이에 따른 높은 유화력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 단백질은 식감 형성에 유리하고 영양학적으로 높은 가치를 함유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 소재는 아직 단점이 있는 그런 소재인데 일단 시중에 판매되는 식물성 분리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 예를 들어서 류신과 리신 같은 그런 필수 아미노산이 동물성에 비해 부족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체해서 먹었을 때 필수 아미노산의 요구력에 충족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필수 아미노산의 함유량을 식물의 배합 그리고 발효 등으로 보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단백질 외에도 식물이 존재하는 섬유질, 전분, 다당류 등이 보수성이나 조직감 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발전하려고 열심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그 식물 단백질의 발효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다고 했는데 여기 위에 보이는 템페는 인도네시아의 고유 발효 식품으로 발효 기술을 이용한 단백 제품의 거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어떻게 만드냐면 대두를 곰팡이 발효를 시켜서 발효 이후에는 하얀 곰팡이가 균사가 이 처음에 만들었던 것의 대부분을 감싸고 있다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 이 템페의 발효 과정에는 종균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효 시 균사가 물리적인 밀림 그리고 효소적 분해로 세포를 밀어내어서 이 중간 사이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서 이 대두 조직을 연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고기와 같은 조직감을 부여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식물성 단백 원료의 발효 연구 현황 및 느낌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템페 외에도 다양한 식물성 단백 원료를 발효하여 조직감과 풍미를 개선하려는 기술이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동양권 음식의 주된 특성인 발효가 식물성 기반 육제품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이 조사를 하면서 깨달았고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